네, 반갑습니다. 9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휴일을 잘 보내셔야지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조금 약간 변동성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명절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싸워내시려면 푹 쉬시고 또 잘 먹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침 일찍 또 이런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종목. 네, 대한항공, 동국제강, 네페스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친환경 관련주가 요즘에 규제에서 좀 자유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규제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삼양사, 코롱인더 이렇게 총 3종목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할까요? 대한항공 먼저 봐야 되겠네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주가가 금요일날 3.6%는 올라왔어요. 실적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288억. 그래서 한 달 전에 어떤 예상치보다도 무려 9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등이에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전히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화물의 운송은 늘어나고 있다. 즉 경기가 호조성을 보이다 보니까 무역량, 물동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공의 수요가 전부 다 여객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화물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호조성이 계속 지속됐더라.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접종률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조금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나 또 여행주, 숙박, 그 다음에 뭐 카지노, 뭐 등등등 이런 관심주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수혜받을 수 있는 것이 여행주와 항공주가 될 텐데 뭐 여행주 안에 속해 있는 게 또 항공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금 화물을 통해 가지고 또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3분기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상승 이후에 횡보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평선 다 모아갔죠? 여기서 실적 기대감 터지면서 주가 상승한다면 정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는 일단 살짝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31,000원대 정도 공략 포인트 나쁘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면서 추가 상승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항공주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 추세를 전환시켜가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객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더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시너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그런 성장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추세도 단기적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자리는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 조건 생각하시는 분들은 31,000원대 정도 한번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페스 한번 볼까요? 네페스도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페스의 실적 증가율도 지금 뭐 만만치 않습니다. 90% 정도.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90% 정도 실적이 증가했을 것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페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페스 아크라고 있어요. 이게 네페스가 이제 지분은 50% 정도 이상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또 좋은 건수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페스 아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대규모 995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유형 자산을 양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 테스트 장비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다. 오늘 네페스 아크는 조금 뛰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인데 자회사의 좋은 소식은 네, 모회사의 좋은 소식으로 연결된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네페스가 지금 현재 그 포인트로 연결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별로 좋지 않아요. 네페스의 추세는 지금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추세는 하단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치고 올라가 가지고요. 4만원대 이상 넘어가 줘야지만이 좋은 흐름이긴 한데 추세는 일단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이 그렇게 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직전에 형성된 8월달 저점 깨지 않는다면 일단 홀딩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33,000원 지지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저 위에 4만원대까지는 그냥 계속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는 뭐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저항대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없고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 개선이라든지 자회사 효과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잘 하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33,000원 위쪽에서는 보유해도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제강 한번 볼게요. 동국제강은 실적의 증가율이 지금 한 6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증가율은 일단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적죠. 왜냐면 앞서서 봤었던 종목들 대한항공이나 네페스 같은 게 90%대 실적 증가율 전망 컨센서스 증가인데 이건 60%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래도 동국제강에 대한 내용들은 뭐 현재 실적이 증가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철강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지금 뭐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해서 건축자재 등등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뭐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쪽이 뭐 그 강판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꼭 뭐 건축자재로 들어간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겠죠. 열연, 냉연, 강관, 봉형강 뭐 이런 쪽이라서 이 철강 수요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긴 한데 뭐 어쨌든 철강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업황 기대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연초에 많이 올랐어요. 이제 포스코가 치고 올라가면서 그때 분위기 좀 많이 탔던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컸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작년 연말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맞나요? 6,000원부터 6428 맞죠? 4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라서 조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이 들어갈 때는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래 걸려요. 지금 보시면 아직도 이평선의 정렬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주가가 그 부분을 이미 다 반영해 버렸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뭐 단기 이평선 정도는 모여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기 이평선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은데 신규 접근은 더럽게 재미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홀딩 하시던 과정 속에서 또 19,000원 아래쪽 18,000원대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이제 효성 첨단 소재 봐야 되겠네요. 효성 첨단 소재. 지금 뭐 중국이든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 나오잖아요. 근데 친환경은 규제를 받을 일이 없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중국이 친환경 규제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지금 그쪽으로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부문화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쪽을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규제가 계속 나오니까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게임주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엔터주 이런 거 말고 인터넷 이런 거 말고 친환경으로 가자. 이거는 절대 규제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수소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수소가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수소 이송을 위한 튜브 트레일러 등의 필수 소재인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일단은 이름 자체도 첨단 소재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모습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약간 억진가요? 네, 어쨌든 자 신고가가 나타나서 67만 9천원, 68만 7천원까지 찍었네요. 자, 지금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거는 장기 이평선의 이격도, 그래서 우상향이 계속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중단기 이평선이 굉장히 좁은 상태로 움직이죠. 그리고 우상향 흐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아래쪽 장기 이평선의 추세가 이격도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수급도 괜찮죠? 업황도 괜찮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관점은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더 가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신규 조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가지고 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규 조건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68만원에 사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부귀영을 얻겠는가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죠? 10만원.
거의 600~700% 올라왔단 말이에요. 600~700% 올라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더 큰 부귀영을 얻겠는가? 이거는 조금 애매하겠죠. 지금 100%를 더 먹겠다 하더라도 지금 140, 120 얼마 정도 돼야 돼요? 140만원쯤 돼야 되는데 140만원이면 10만원 샀으면 14배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00% 수익도 못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신규 조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실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롱인도 한번 볼까요? 코롱인도도 요즘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네, 상승률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코롱인더는 또 제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또 냈었던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9,000원대 우리가 매수를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이은 그런 매수 포인트였고요. 지금 수익률로 친다라면 150% 정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얘는 그래도 좀 150%가 아닌데 더 나왔는데 이게 100 맞네요. 150%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4만원 정도에서부터 치고 나가니까 150% 정도 수익률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고가 계속 잘 나갑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진행하는 모습인데 추세가 역시 마찬가지죠. 62선 따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수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수소 관련한 패턴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수분 제어를 위한 멤브레인 기술 국산에 성공했다. 이게 이제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재료이면서 또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도 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또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 기업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된 포인트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시면 일단 홀딩 하시는 거 괜찮아요. 다만 단기 평상안에 이격도 벌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단기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매매 포인트가 단기적 이격이 벌어질 때 들어오는 종목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으로만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자, 삼양사 볼게요. 삼양사는 이게 갑자기 왜요? 갑자기 이게 뭔데? 왜 친환경?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삼양사는 친환경 관련된 뭐가 되면 이제 썩는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했다라는 이게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한 기업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지금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짜잔하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친환경 관련이라는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추세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좋은 먹이로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단기적 상승이 조금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가격을 깎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65,000원에서 66,000원 사이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5,000원에서 66,000원 정도 나오면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들고 가셔야죠. 당연한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직전 고점이 형성된 저항대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 신규 접근은 66,000원에서 65,000원 정도 나와주면 매수를 한 번씩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테마나 재료나 기업 가치 그 어느 하나도 나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포인트예요. 추세도 아주 좋고요.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별표 2개 정도 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항공, 동국제강, 패스 말씀드렸고요. 효성 첨단소재, 삼양사, 코롱인더까지 총 6종목 말씀드렸고요. 오늘 종목 진단 빨리 끝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하셔가지고 자, 다음 주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9시 무료방송 아시죠? 아침 무료방송에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